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건달과 망나니 패거리들에게 한턱 쏘며 호기를 부리듯 선장으로 무기 쓰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을 우연히 보고 감탄하는 금군의 교두인 임충을 만나 의형제를 맺는 내용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만약 사람이 천근을 들어올릴 만한 괴력이 없다면 어찌 이렇게 크고 굵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지심은 취한 김에 한 일이지만 그들이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취한 김에 시키지도 않은 용을 쓰고 난 지심은 건달 패거리들이 놀라 떠들어대는 찬사를 받으며 한층 흥분이 되었는지 한껏 호기를 부리며 이까지 나무쯤은 아무것도 아니니 내일은 내가 손과 발을 쓰는 법을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노지심의 호기에 찬 말을 들은 건달 패거리들은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다음날 노지심이 손발 쓰는 기술을 기대하면서 밤늦게까지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신 후 다들 취한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노지심은 어제 한 말을 잊지 않고 그들과 약속한 대로 손과 발을 쓰는 기술을 보여주었고 그의 노련한 실력에 감탄한 건달패들은 매일 술과 고기들을 준비해 지심의 싸움 기술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항상 몰려다니는 스무나무나 되는 망나니와 건달패거리들은 매일 지심이 보여주는 놀라운 무예를 구경하고 감탄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날이 흥겨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건달과 망나니 패거리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술과 안주를 얻어먹으며 정신없이 놀던 지심이 자기를 두목처럼 여기는 놈들에게 계속 얻어먹기만 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여 속으로 자기가 한 통 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지심은 부리던 일꾼을 불러 저작거리로 나가 좋은 술 3독과 과자 등 이것저것을 사오고 양과 돼지도 한 마리씩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벌써 3월도 다 지나가는 늦봄이었기에 기온도 많이 올라 방 안에서 모여있기에는 너무나 더운 날씨였기에 노지심은 음식들이 다 마련되자 그것들을 집 밖 느티나무 아래쪽에 차리도록 합니다. 나름 잘 준비한 안주와 3독의 술이 시원한 자리에 차려지자 늘상 술과 안주들을 준비하여 자기를 찾아오는 건달과 망나니 패거리들을 모조리 불러들여 나름 크게 한턱을 쏘아 주었습니다. 지심이 준비한 술자리에서 커다란 술잔에 크게 썬 고깃덩이를 안주 삼아 먹고 마신 후 입가심으로 달리 준비된 과자 등이 나가자 과자를 집어들던 건달패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요 며칠 동안 주지스님께서 주먹과 발 쓰시는 것은 잘 보았지만 무기 쓰시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정말 궁금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한데 우리들에게 한번 보여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 건달패의 말을 듣고 난 지심이 자기가 생각해도 무기 쓰는 방법 등이 싸움을 하거나 상대와 겨룰 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아직 보여주지 못했으니 언제 한번 보여주는 것은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 조금 으쓱거리며 화답했습니다. 성질 급한 지심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묵직한 쇳덩이로 만든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선장을 들고 나옵니다. 독한 술을 퍼마시고 한창 들떠있는 건달과 망나니 패거리들이 지심이 들고 나온 길이가 5자나 되고 무게는 62근이 나가 무식해 보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선장을 보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해 합창하듯 소리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다들 저 무식할 정도로 크고 무겁게 보이는 선장을 들고 휘두르려면 한 팔로 소 한 마리씩을 붙잡아 내팽개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 스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 틀림없다고 다들 한마디씩 해댑니다. 건달 패거리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은 지심이 술기운과 으쓱해지는 기분으로 보란듯이 엄청난 무게의 선장을 쌩쌩 소리가 날 정도로 자유자재로 돌리며 휘두르자 그의 몸은 햇빛에 비춰지는 선장의 그림자에 가려져 한 점의 틈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노지심이 선장을 수수깡 다루듯 돌리며 재흥에 취해 정신없이 휘두르듯이 멋지게 다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담장 너머에서 한 관원이 그 모습을 들여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좋다, 정말 무기를 잘 쓰는구나 라고 감탄사를 내질렀습니다. 한창 흥에 겨워 실력을 뽐내듯 무기를 다루던 지심이 그 소리를 듣고 휘두르던 선장을 세우고 무너진 담장 밖 소리난 곳을 쳐다보니 관원 한 명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관원은 초록색 비단 점퍼를 걸치고 있고 머리에는 푸른 망사관에 흰색 머리 묶기를 하고 허리에는 멋진 은띠를 둘렀으며 참외 모양 잘 빠진 가죽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또한 손에는 관원답게 부채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 생김새는 동그란 눈에 제비턱을 하고 호랑이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표범같이 생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한 8자 정도가 되는 것 같았고 나이는 36 정도가 돼 보였는데 지심이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자 겸연쩍어진 관원이 스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네. 그리고 선장 다루는 솜씨는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듣기 좋은 한 소리를 보탭니다.
욕하는 소리도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도 아니어서 싫지는 않았지만 그 관원이 낯서는 사람인지라 조금 쑥스러워진 지심이 저 군관은 누구냐고 건달패들에게 묻습니다. 저분은 80만 금근의 창봉교두를 맡고 계신 임무사이시며 조남은 임충이라고 합니다. 라고 건달패 중 한 명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건달패의 말을 듣고 난 지심은 그 정도의 사내라면 사귀어볼 만하다고 생각되었는지 건달패보다는 그 관원이 들으라는 듯 그렇다면 어째서 저분을 모셔드리지 않느냐며 크게 소리칩니다. 무너진 담 밖에 서 있던 임충도 그런 소리를 한 노지심이 마음에 들었는지 훌쩍 몸을 날리듯 가볍게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자 영웅을 서로 알아보는 것인가 노지심과 임충 두 사나이들은 누가 끼어들 겨를도 없이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처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곤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마주보기가 무섭게 임충은 스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며 법명은 어떻게 되시냐고 궁금한 것을 묻자 지심은 이것저것 군더더기를 빼고 간략하게 자기 소개와 더불어 지난 내력을 말해주었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던 지심이 문득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자기가 어렸을 적에 임충의 아버지인 임재하를 한번 뵌 적이 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임충은 노지심이 자기 아버지를 뵌 적이 있다고 말하자 더욱 친밀감을 느꼈기에 그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으며 지심을 형님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두 사나이들은 결의의 술잔을 나눈 뒤 이번에는 노지심이 그에게 오늘 무슨 일로 이곳에 왔었느냐고 묻자 임충은 집사람과 함께 악묘의 향을 사르기 위해 왔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임충이 부인과 함께 왔었다고 말하자 지심은 그런 부인은 어찌하고 혼자 서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함께 가다가 창봉 쓰는 소리가 들리기에 함께 데리고 다니던 금화라는 계집아이에게 집사람을 데리고 악묘로 가게 하고 혼자 이것으로 왔네요. 그 바람에 생각지도 않게 뜻밖의 노형님같이 대단한 분을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묘는 사당인 동시에 도관이기도 하고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오악묘의 5사당 중 한 곳을 이루는 말입니다. 임충이 자기를 한껏 치켜세우며 대답하자 단순하고 순진한 성격의 노지심은 흐뭇해진 마음에 화답하듯 말합니다. 나는 이 체마밭에 온 이후에 여기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 매우 적적하였다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패거리들이 매일 나를 찾아오기에 그들과 적적함을 달래고 지내는 중이었는데 오늘 임교두를 만나게 된 것이라오. 그런데 임교두께서 나를 못났다고 생각하여 가까이 할 생각도 없는 것처럼 버리지 않고 의형제까지 맺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소이까? 그렇게 말한 다음 부리던 사람에게 술을 더 가져오도록 시켜 두 사람이 함께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서너 잔쯤 걸쳤을까 할 때 임충의 계집종 금화가 놀라 빨개진 얼굴을 하고 급한 모습으로 무너진 담 곁에 나타나 다급한 목소리를 냅니다. 임충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어떤 못된 놈이 아씨를 붙잡고 희롱을 하고 있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임충은 그게 어디냐고 묻자 금화가 역시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바로 오학로 아래에요. 어떤 미친놈같이 구는 못된 놈이 아씨를 보더니 다짜고짜 끌고 가서 놓아주려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임충은 다음에 형님을 만나러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하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라고 하면서 서둘러 작별을 한 후 자리를 떴습니다. 지심과 서둘러 작별을 한 다음 다시 넘어온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가 다급한 소식을 전한 계집종 금화와 함께 악묘로 달려갑니다. 오악로 아래에 도착해보니 건달패거리 서너시 모여 검은고와 피리 등을 들고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들 중 젊어 보이는 한 놈이 그들 뒤에 서서 임충의 부인을 붙들고 추근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만 누각위로 올라갑시다. 그 소리를 듣고 난 임충의 아내가 화가 치밀어 새빨개진 얼굴로 그 젊은 놈을 향해 쏘아붙입니다. 이 밝은 대낮에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멀쩡한 여인네를 붙들고 놀리다니 대체 무슨 추태를 부리는 겁니까? 그런 모습을 본 임충은 눈이 뒤집혀 그 광경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쏜살같이 몸을 날려 자기 부인에게 추근대고 있는 젊은 놈의 어깨 쪽지를 잡아 자기 쪽으로 돌려 세우며 악쓰듯 소리칩니다. 너희 이 건달 같은 놈아, 죄 없는 양민의 부인네를 희롱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느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의형제를 맺은 노지심과 임충의 스토리와 지혜비의 못된 짓거리를 빼다 박은 듯 하는 집마다 맞아 죽을 짓거리만 해대는 고태위의 양아들 고아내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